하며 나중에 집에 찾아오셨을 때 큰 소리를 냈습니다. 엄마, 해도 너무 하세요. 지은이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허구한 날 찾아와서 왜 감시를 하세요? 엄마가 결혼을 반대한 결혼을 해서 좀 참으려고 했는데 이건 아니죠. 지은이가 뭘 잘못했길래 매번 시비 거시는 거예요? 이제 저희 집에 그만 좀 찾아오세요. 오늘부로 현관 비밀번호 바꿀 테니까 그리 아세요. 어머머, 얘 좀 봐라. 굴러들어온 며느리가 모자지간을 이렇게 갈라놓는 거냐? 내가 너한테 얼마나 심하게 굴었다고 내 아들이 이렇게 난리를 치는 거야? 살림 가르치려고 몇 번 들린 걸 가지고. 처음 봤을 때부터 하는 짓이 여우 같더라니. 내 아들 이런 사람 아니었다. 네가 이렇게 만든 거라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남편이 나서서 다시 대꾸하더군요. 엄마, 그만 좀 하세요. 벌써 6개월이나 되었어요. 지은이가 괜히 더 미운 털 박힌다고 가만히 있었는데 이제 그만하세요. 그동안 이 사람 충분히 괴롭히셨잖아요. 지은이 어디가 마음에 안 드셔서 이러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한텐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하고 훌륭한 배우자라고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인상을 찌푸리시고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나가버리셨어요. 저는 남편에게 쫓아나가서 풀어드려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말했지만 그럴 필요 없다며 이제 시어머니도 느끼는 바가 있으니 달라지실 거라고 확신의 말을 했답니다. 그리고 보름 동안 시어머니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고 저도 집에서 제대로 된 휴식을 가질 수 있기 시작했어요. 매번 시어머니가 언제 들이닥칠까 걱정하며 긴장한 채 있어야 했던 지난 날들을 생각하니 천국이 따로 없더라고요. 며칠 뒤 친정엄마가 저희 집에 들르셨는데 저의 밝은 표정을 보고 무슨 좋은 일이 있냐고 물으셔서 사실대로 이야기해드렸죠. 그러자 엄마는 이거사, 아무리 그래도 2주 동안 연락 한 통 안 드리고 가만히 있으면 어떡하니? 얼른 전화드리고 찾아뵙고 사과의 말을 전하도록 해. 미우나 고우나 너의 시어머니란 말이야. 라며 저에게 충고를 하셨어요. 그렇게 친정엄마의 말씀을 들으니 제가 철이 없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시어머니께 안부 전화를 드렸고 조만간 남편과 시댁으로 찾아가 식사를 하기로 했답니다. 남편이 시어머니께 신혼집 출입을 자제하라고 말한 지 한 달 만에 시부모님과 식사를 하게 되었고 어색한 기류가 흐르는 가운데 시어머니가 말문을 여셨습니다. 예, 요즘은 어떻게 하고 지내고 있니? 내가 시킨 대로 살림을 하고 있기는 한 거야? 내가 없다고 대충대충 하고 있는 건 아니겠지? 그럼요. 희민씨 빨래랑 제 빨래랑 섞이지 않게 하고 있고 다림질도 꼭 해서 옷장에 넣고 있어요. 그리고 청소도 매일은 못하지만 시간 될 때마다 쓸고 닦고 잘하고 있습니다. 반찬은 친정엄마가 자주 가져다 주셔서 밥도 잘 먹고 있고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말꼬리를 잡으셨습니다. 뭐냐? 그 말은 내가 너희 집에 반찬해서 가져다 주지 않아서 친정엄마가 해준다는 거니? 내 귀에는 그렇게 들리는데 말이야. 아니에요 어머님. 제 말은 그 뜻이 아니라. 됐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목가 나 있었고 저에게 살가운 말 한마디 해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시어머니를 만나 안부를 알고 나니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한결 가벼웠어요. 일주일 뒤 진급심사에 한창 바쁘던 남편은 지방으로 일주일 동안 출장을 가게 되었어요. 새로운 거래처와 계약을 맺으며 일주일간 파견 업무를 자청했거든요. 그래서 전 신혼집에서 혼자 지내게 되었고 외롭지만 편안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모를 리 없던 시어머니가 예전처럼 기습 방문을 하셨어요. 소파에서 텔레비전을 보다 잠든 주말에 누군가 저를 내려다보고 있어 귀신을 본 줄 알고 소리를 지르고 말았답니다. 놀래라. 넌 시어머니를 보고 소리를 왜 지르는 거니? 내가 그렇게 무섭냐? 저는 얼른 소파에서 일어나 시어머니 앞에 섰습니다. 아니요. 어머님이 무섭다니요. 깜빡 졸았는데 눈앞에 누가 있어서 놀란 거죠. 그런데 어쩐 일이세요?
시어머니는 인상을 찌푸려 얼굴에 온갖 주름을 깨우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못 올 때라도 왔니? 그동안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확인하러 왔다. 저는 걱정하실 거 없다며 예전보다 훨씬 살림 솜씨가 좋아졌다고 너스레까지 떨며 시어머니께 친근감을 드러냈는데, 시어머니는 이번에도 뭐가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집안 곳곳을 확인하시며 인상만 찌푸리고 있었어요. 여기 창틀에 먼지 좀 봐라. 아유 더러워. 화장실 타일에 낀 때는 저렇게 그냥 둘 거냐? 요즘 마트 가면 찌든 때 제거하는 세제가 널리고 널렸는데 이걸 가만두니? 참 답답하다. 죄송해요 어머님. 미처 거기까지 신경 쓰지 못했네요. 나중에 꼭 깨끗이 닦아놓도록 할게요.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제 속을 뒤집어 놓으셨고, 저녁 시간이 되자 며느리가 차려준 밥 한술 떠보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저는 식사 준비를 하면서 욕먹을 요소를 없애려고 아주 열심히 밥상을 차렸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밥숟가락에 낀 물 얼룩부터 시작해 친정엄마가 가져다 준 반찬에 간이 잘못되었다며 잔소리와 타박을 줄기차게 하셨고, 제 머리는 빙빙 돌 정도로 어지럽고 피곤에 휩싸였습니다. 그렇게 저를 공격하신 시어머니는 맛없다는 제 친정엄마의 반찬을 밥 2그릇을 드시고 본가로 돌아가셨어요. 앞으로 남편이 며칠 더 집을 비우니 계속 찾아올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역시나 이튿날 초인종 현관 비밀번호를 눌리는 소리에 벌떡 일어나 시어머니를 맞을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현관문이 열리자 친정엄마가 들어오시더라고요. 아, 놀래라. 엄마였구나. 집에 있었니? 난 아무도 없는 줄 알고 반찬만 놓고 가려고 했지. 친정엄마는 들어오시자마자 냉장고를 열고 당신이 손수 만들어 온 반찬을 넣어주셨어요. 그리고 그냥 가시려고 하는 걸 제가 붙잡고 차라도 한 잔 같이 하자고 했답니다. 잠시 후 커피잔을 든 저희 모녀는 여유롭게 앉아 모처럼 대화를 나누었어요. 대화 내용은 저와 시어머니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엄마, 시어머니가 어제 오셔서 또 내 속을 실컷 긁고 가셨어. 정말 미치겠다니까. 나도 직장 다니는 사람인데 어떻게 삶이 완벽하게 할 수 있겠어. 하나부터 10까지 꼬투리를 잡는데 정말 힘들어 죽겠어. 엄마도 할머니랑 살 때 나처럼 당하고 살았어? 하지만 할머니는 인심 좋고 마음 따뜻한 분이라 특별히 감정 상한 적이 없다고 했어요. 물론 몸이 고되긴 했지만 늘 즐거운 마음으로 시집살이를 했다며 후회 없는 인생이자 멋진 추억이라고 말씀하셨답니다. 그렇게 친정엄마와 단둘이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시간 가는 줄도 몰랐고, 식사도 같이 하고 계속해서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현관문 비밀번호 눌리는 소리가 들렸고 당황한 엄마와 저는 눈을 마주쳤네요. 지은아, 엄마는 방에 가 있을게. 사돈이 날 보면 불편해서 그냥 나가실 수도 있으니까. 엄마, 그러지 않아도 돼. 우리가 무슨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하지만 엄마는 곧장 방으로 들어가셨고 현관문이 열리며 시어머니가 등장하셨습니다. 나왔다. 예, 너는 시어머니가 왔으면 마중 나오지는 못할 망정 가만히 서서 뭐하고 있는 거니? 아, 어머님 오셨어요? 식사는 하셨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또 말꼬리를 잡고 시비를 걸더라고요. 그럼 시간이 몇 시인데 굶었겠니? 넌 말하기 전에 생각부터 좀 해라. 3시가 넘었는데 점심을 안 먹었겠니? 내가 너한테 밥이라도 얻어먹으러 온 줄 안 거야? 제 말은 그게 아니라. 알겠어요 어머님. 방으로 숨은 친정엄마가 듣고 속상해 하실까봐 그냥 사과로 모면하고 말았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저를 닥달했습니다. 집안 꼬라지 파라. 어떻게 하루 만에 집이 이 모양이니? 밥을 먹었으면 제때 설거지를 해놔야 할 거 아니야? 그러고 보니 그릇이 2개네. 너, 내 아들 출장 갔다고 친구들 불러서 놀고 그런 거냐? 아주 살판이 났네. 엄마와 식사를 하고 치우는 걸 잠깐 미뤘더니
그걸 두고 살판 났다는 소리를 듣고 말았네요. 그리고 때마침 세탁기가 다 돌아가서 빨래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제 남편 옷과 제 옷을 같이 돌린 걸 들키는 바람에 시어머니께 또 혼이 나야 했어요. 저는 물을 아끼려고 했다는 변명을 했지만 통하지 않았고, 시어머니 말을 어디로 듣냐고 쏟아지는 막말을 그대로 들어야 했답니다. 그리고 남편과 제 옷을 개켜고 방으로 들고 가려는데 시어머니 눈에 뭔가 또 마음에 들지 않는 게 보였어요. 잠깐, 너 일로 와봐. 지금 내 속옷을 내 아들 속옷 위에 올린 거니? 이것 봐라. 네가 그렇게 서방을 깔고 앉으면 잘 될 일도 안 되겠다. 당장 네 속옷 내리지 못해? 시어머니는 남편 속옷 위에 올려져 있던 제 속옷을 잡고 거실 바닥에 내팽겨치셨어요. 결국 저는 참지 못하고 처음으로 시어머니께 목소리를 높였답니다. 어머님,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세요. 겨우 속옷 가지고 이런 트집을 잡는 건 말도 안 된다고요. 제가 조선시대에 살고 있는 것도 아닌데 사사건건 시비 거는 게 너무하다 생각이 든다고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분노하며 제 뺨을 올려쳤습니다. 소리가 어찌나 컸던지 집안에서 메아리가 울릴 정도였어요. 저는 들고 있던 개켜진 빨래를 놓치고 말았고 눈에서 서러움의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뭘 잘했다고 울어? 울어야 할 사람은 나라고. 방금 전까지 눈에 불을 켜고 대들더니 이래서 가정교육이 중요한 거야. 네 친정에서 시부모한테 실컷 대들고 눈물 흘리면 다 해결된다고 배웠니? 그런 거야? 저는 친정 부모님까지 욕하는 시어머니가 정말 싫었어요. 잘못한 게 없이 사과도 할 필요가 없어서 그냥 입을 다물고 말았죠. 그런데 그때 안방에 숨어 계시던 친정엄마가 방문을 열고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를 향해 달려와 멱살을 잡고 공중으로 들어 올리셨어요. 저는 그 광경을 보고 너무 놀라 친정엄마를 말리려고 했어요. 지은이, 넌 뒤로 빠져 있어. 상상도 못한 엄마의 행동에 제 두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려왔고 엄마의 말대로 잠시 뒤로 빠져 있었습니다. 야, 김숙자, 이게 보자 하니까 남의 집 귀한 딸을 괴롭히는 맛에 사는 것 같은데 아직도 옛날 모습 그대로구나. 어디 옛날 생각 좀 나게 해줄까? 친정엄마는 멱살 잡고 있던 시어머니를 업어치게 하셨습니다. 저는 입이 벌어져 다물어지지 않았고 이게 다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엄마가 나선 일이니 그대로 지켜보기로 했답니다. 김숙자, 너 상견례 자리에서 나 알아보고 결혼을 반대한 거지? 그리고 애들이 결혼하니까 나한테 복수라도 하고 싶어서 괴롭힌 거야? 아니면 옛날 버릇 못 고쳐서 그런 거야? 말해보라고! 바닥에 누워있던 시어머니가 콜록거리며 몸을 겨우 일으켰고 친정엄마의 눈을 제대로 보지 못한 채 벌벌 떨기 시작했습니다. 복수라니, 난 그런 거 한 적 없어. 네 딸이 똑바로 살림하도록 가르친 것뿐이야. 가르쳤다고? 내가 방에서 다 들어봤는데 모두 말도 안 되는 시비였어. 네가 잘하는 일진놀이를 그대로 하던데 무슨 살림을 가르쳐? 그리고 친정엄마가 시어머니에게 과거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두 분은 고등학교 동창이셨고 시어머니가 요즘 말하는 일진무리 중 한 명이었는데 매일 학우들을 괴롭히고 돈을 뺏는 나쁜 학생이었답니다. 반면 친정엄마는 학교 씨름부여서 수업에 거의 들어가지 않아 잘 모르셨는데 어느 날 교실로 들어가 공부를 하는데 시어머니의 행동을 보고 참지 못하셨대요. 시어머니는 친정엄마에게 지금처럼 패대기를 당하고 학우들 앞에서 개망신을 당했고 친정엄마가 시어머니를 교무실로 끌고 가 선생님들 앞에서 그동안 일삼았던 나쁜 행동들을 밝혀냈답니다. 결국 시어머니는 학교에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퇴학을 당하게 되었고 학우들에게 비난을 받으며 학교를 떠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십 년 만에 사돈의 인연으로 다시 만나게 된 거죠. 저는 이 사실을 듣고 친정엄마를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야, 김숙자, 여기 앉아봐.
난 오늘 너와 끝장을 봐야겠어. 누가 겁낼 줄 알고? 소파에 나란히 앉은 두 사람은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나도 상견례 자리에서 네 얼굴 보고 결혼 반대하려고 했는데 네 아들이 너무 괜찮고 내 딸이 사랑한다고 해서 말리지 않았다. 과거 네가 아무리 미웠어도 다 눈 감고 넘어가려고 했어. 그런데 네가 계속 이렇게 나오면 나도 사돈 대접 같은 거 못 해줘. 내가 2가지 보기를 줄 테니까 골라봐. 첫째, 모든 걸 다 까발리고 애들을 이혼시킨다. 둘째, 2번 다시 내 딸에게 폭언과 잔소리를 하지 않고 평범한 고부관계로 지낸다. 골라봐. 시어머니는 업어치기 당한 후유증이 있는지 상황이 무서워인지 애꿎은 어깨를 주무르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대답을 하지 않자 친정엄마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대답하라고, 김숙자! 아니, 내가 왜 애들 이혼시키려고 하겠어? 난 지은이랑 잘 지내려고 했거든? 앞으로 잔소리 같은 거 안 할게. 친정엄마는 시어머니를 노려보며 또 라고 물었더니 알았어. 내 맘대로 찾아와. 괴롭히지 않을게. 연락하고 올게. 하며 꼬리를 내리는 겁니다. 또 친정엄마가 다그치자 시어머니가 저를 보며 미안하다, 지은아. 내가 잘못했다. 앞으로 힘들게 하지 않을게. 라고 사과까지 하셨네요. 저는 이 상황이 너무 기가 막히고 황당해서 뭐라 말을 건네야 할지 몰라 가만히 입을 닫고 구경만 했네요. 잠시 후 엄마가 자리에서 일어나 지은아, 엄마는 이만 갈 테니 네 시어머니 어깨랑 허리에 파스 좀 붙여드리고 좀 쉬게 해드려 라는 말씀을 남기고 저희 집에서 나가셨습니다. 이에 저는 방에서 파스를 가져와 시어머니께 다가가 어머님, 많이 아프셨죠? 제가 파스 붙여드릴게요 라고 물었더니 시어머니가 풀이 죽은 목소리로 오늘 일 말이다. 네 남편한테 절대 말하지 말아라. 알겠니? 하고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당연히 저야 무덤까지 비밀로 가져가겠다고 하며 시어머니를 안심시켰어요. 그런데 잠시 후 시어머니한테 이상한 냄새가 났어요. 찌린내 나는 오줌 냄새였죠. 친정엄마한테 제대로 당하며 겁을 드셨는지 바지에 실례를 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게 모른 척을 했고 시어머니는 파스를 붙이고 아무 말도 없이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저희 집에 오기 전에 꼭 문자로 확인을 받고 찾아오셨어요. 친정엄마의 업어치기 한 방에 모든 게 해결이 된 셈이죠. 게다가 시어머니는 저희 집에 머물다가도 방문이 닫혀 있으면 혹시 너희 친정엄마 오신 건 아니지? 하고 겁에 질린 강아지 마냥 떠셨고 친정엄마가 언제라도 나타날 것 같아서 저희 집에서 빨리 떠나셨습니다. 한편 제 남편은 시어머니가 갑자기 변한 모습에 적응이 되지 않았는지 저에게 자기야, 엄마가 요즘 당신한테 잘해주는 것 같네. 잔소리도 안 하고 말이야. 두 사람 어떻게 친해진 거야? 라고 물었고 저는 당신은 몰라도 돼. 여자들만의 그런 게 있어. 하고 비밀을 지켰어요. 그렇게 6개월의 시간이 지난 요즘도 시어머니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찾아오셨고 역시 눈치를 살피다가 빨리 떠나셨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재미있어서 친정엄마한테 일러주었더니 친정엄마는 앞으로 제가 시모살이에 힘든 일은 없을 테니 남편과 잘 살라고 전해주셨네요. 마음이 편하다 보니 저는 얼마 전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친정엄마가 자주 오셔서 맛있는 음식을 해주시고 계신데 시어머니 역시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자주 가져다 주십니다. 지금은 180도로 변해 저에게 정성을 다하고 계세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아직까지도 친정엄마가 밥 한 끼 하자고 하는데 계속 피하고 계신답니다. 신혼 초 조금 힘들었는데 1년이 지난 지금은 많이 평온하고 아늑해졌습니다. 제 사연 정말 황당하고
기가 막히고 웃기지 않나요? 그래도 시어머니는 과거에 충분한 벌을 받으셨으니 너무 심한 욕은 하지 말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갈게요. 경청해주신 분들께